혹시 오늘도 배고픔을 참고 계신가요? 샐러드 한 접시로 끼니를 때우며 이 지긋지긋한 뱃살이 사라지길 기도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그동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건강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혈압과 혈당 수치는 야속하게도 요지부동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들은 말은 늘 똑같았을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칼로리를 줄이세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가 이 저지방 식단을 따랐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비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당뇨 환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범인을 잘못 지목했다면 어떨까요?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면요. 여기 스웨덴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드레아스 엠펠트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과서대로 저지방 식단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계속 살이 찌고 배가 고팠지만 반대로 지방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을 끊은 환자들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 거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이어트 닥터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엠펠트 박사는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진짜 범인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바로 인슐린이라고요. 우리가 빵, 밥,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한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맙니다. 우리는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천연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 간식을 끊게 만들죠. 반면 건강하다고 믿었던 과일 주스, 통곡물 빵은 순식간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 폭탄을 맞게 합니다. 당신의 뱃살은 기름진 고기 때문이 아니라 밥그릇에 담긴 과도한 탄수화물 때문이었던 겁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에 무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췌장은 지쳐가고 혈관 속에는 당분이 넘쳐나며 혈압은 오르고 뱃살은 튜브처럼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대사증후군의 실체입니다. 약으로 증상만 누르는 건 임시방편일 뿐 근본 원인인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엠펠트 박사가 제안하는 LCHF,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몸의 대사연료를 당분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20g에서 50g 이하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좋은 지방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탄수화물 공급이 끊기면 우리 몸은 처음엔 당황하지만 곧 숨겨두었던 비상연료인 체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토시스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숨만 쉬어도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됩니다. 배고픔은 사라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넘치던 식욕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저절로 안 먹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땅 위에서 자라는 채소를 마음껏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천연 버터,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음식의 풍미를 즐기세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경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반대로 설탕, 밀가루, 쌀, 감자, 그리고 가공식품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저지방, 무설탕이라고 적힌 가공식품을 조심하세요. 맛을 내기 위해 몸에 나쁜 첨가물이나 숨은 당분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트에서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짜 음식에는 성분표가 필요 없습니다. 사과에는 사과 성분표가 따로 없듯이 말이죠. 시작하고 며칠간은 머리가 아프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키토플루라고 부릅니다. 몸이 평생 쓰던 당분 연료를 지방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적응기입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섭취하면 증상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놀라운 에너지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다이어트 닥터 웹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달고 살던 당뇨 환자가 몇 달 만에 약을 끊고 정상 혈당을 되찾은 이야기. 평생 고도 비만으로 살다가 건강한 체중을 찾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의지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단이라는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LCHF 식단에 익숙해졌다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병행해 보세요.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되면 끼니를 걸러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은 인슐린 수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치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아침을 건너뛰거나 저녁을 일찍 먹는 것만으로도 대사증후군 탈출의 속도는 배가 됩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나요? 최신 연구들은 식단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면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증가합니다.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사 건강을 바라보세요. 물론 주변의 시선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밥을 왜 안 먹느냐, 고기만 먹으면 죽는다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해진 모습, 날씬해진 몸매, 활기찬 에너지가 그들에게 최고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보고 나중에는 그들이 비결을 물어오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유연해도 괜찮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진다면 탄수화물이 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식사 후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 약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과 혈압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 약 용량이 너무 강해져 저혈당이나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는 행복한 고민을 의사와 함께 나누세요. 이것은 한두 달 하고 끝내는 단기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끔 실수해서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건강한 지방과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당신을 대사증후군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약봉지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 숨가쁨 없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 거울 앞에서 자신 있게 옷을 입는 당신을요. 안드레아스 엠펠트 박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음식은 당신을 병들게도 하지만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이기도 합니다. 선택권은 바로 당신의 접시 위에 있습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이나 값비싼 다이어트 보조제는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준 진짜 음식을 먹고 가짜 음식을 멀리하는 단순함. 그것이 건강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서 밥과 빵을 치우고 그 자리에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지방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설탕과 가공식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작별을 고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작은 변화 하나를 댓글이 아닌 여러분의 식탁 위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사가 곧 건강한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